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재인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취임 이후 세 번째입니다. 신년 기자회견 때마다 저는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나약하고 무딘 언론, 탁현민류의 아주 교묘한 이 회피 방식의 기자회견, 후속 질문이 없어서 일방적인 문재인의 홍보로 끝나는 이런 엉터리 기자회견. 그 기자회견을 아무리 들어봐야 국민이 진정으로 궁금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고 문재인의 자화자찬, 변명, 회피 이것만 잔뜩 남는 그런 기자회견들이었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 문재인이 기자회견을 자주 하지 않는 이유, 비겁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통령 선거 때는 자신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더니 정작 자신은 1년에 한 번밖에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거의 이 국민을 개돼지 수준으로 알고 마구잡이로 문비어천과 물개박수 언론만 믿고 국민을 무시하는 문재인의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기자회견. 저는 그것이 문재인으로부터 듣는 소통의 장치가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는 분노의 대상입니다. 저는 오늘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 언론의 날카로운 질문으로 뭔가 문제의 핵심이 드러나는 이런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선일보 조선비주 소속의 기자가 정부 정책을 비판을 하면 많은 이 허박한 댓글들을 많이 받는다. 대통령이 그런 문제에 관해서 한마디 해달라라고 했더니 또 엉뚱한 답변. 자신은 정치인 시절에 그런 것을 많이 받았다. 그런 것이 일종의 국민들의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 기자도 그냥 너그럽게 생각하라 이런 식으로 악성 댓글이나 비판이나 협박은 형사상의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 범죄 행위를 국민 앞에서 대놓고 옹호하는 대통령. 제가 기억나는 장면은 그런 것들 대부분 무슨 대통령에게 아부하고 무슨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취임 몇 주년을 축하드린다. 무슨 대통령의 무슨 남북 평화 노력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경의를 표한다. 이런 기자인지 아부꾼인지 공무원인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당보 기자인지 이런 식의 질문만이 저에게는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남북관계나 외교나 안보 이런 문제에 관해서 아주 정확한 질문을 했던 것은 대개 외신 기자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그리고 비겁하고 무능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능력 있는 대통령이라면 주고받아야 되는 질문들. 제가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7개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꼽아보자면 100개도 넘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렇게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팀을 교체하고 윤석열의 수족을 자르는가? 아니 한번 얘기를 한번 국민들에게 해봐라. 윤석열 총장이 뭘 잘못했는가? 조국 일가 비리 사건 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울산 시장 선거 공작 사건, 이 중요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이런 사건에 관해서 윤석열 총장이 과연 무엇을 무리하게 하고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이 죄 없는 것을 뒤집어 씌웠는가? 그래서 문책성 인사를 했다는 말인가? 한번 국민들에게 속 시원히 설명이나 좀 해봐라. 이 질문을 첫 번째에 맹폭해야 됩니다. 사회자가 끊어도 줄기차게 손을 들고 후속 질문을 이어가야 됩니다. 후속 질문이 없는 기자회견은 정말이지 팥고물이 없는 찐빵입니다. 자, 두 번째, 울산 선거 공작 사건 유재수 감찰무사 무마 또 이 김무겸이가 또 무슨 뭐 집을 팔고 뭐 빌딩을 팔고 출마하고 왜냐 대통령의 바로 등장 밑에 있었던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 세 문제에 대한 문재인의 생각을 묻고 문재인의 책임을 따지고 문재인의 사과를 요구해야 됩니다. 자신의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어서 이 권력을 비틀어서 온갖 추잡한 일을 해댔던 문재인 정권, 노무현의 수행 비서였던 유재수를 감싸기 위해서 문재인의 측근들이 총출동을 해서 감찰을 무마시켰던 이 아주 비열한 사건, 이 사건들에 대해서 문재인이 사죄할 때까지 계속 후속 질문으로 찔러대야 됩니다. 세 번째, 조국 문제에 대해서는 왜 사죄하지 않는가? 조국은 드디어 기소됐습니다. 이제 서울대 교수직도 쫓겨날 판입니다. 조국의 기소 내용을 보면 뭐 부인 정경심, 무슨 뭐 조카, 아들, 딸, 뭐 가족들의 비리도 말할 것 없지만 조국 자체가 관여된 각종 비리들, 은폐, 조작, 거짓말, 이런 사람을 버젓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해서 국민들의 정신 세계에 대해서 일종의 대통령이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 도덕과 윤리와 법과 질서의 표상이 되어야 되는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의 도덕 감정에 난도질을 했던 이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아직까지도 사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자들이라면 오늘 사죄를 받아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지난해 11월에 배철수가 사회를 봤던 이 대국민 이 위장 토크쇼를 기억하십니까? 무슨 국민과의 대화라 그러면서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처음서부터 무슨 문재인이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 피하기 위해서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문제, 이걸로 시간을 한참 끌고 하여튼 이런 이 기가 막힌 일종의 그 사전 각본에 의한 이런 배철수의 이 대국민 사기 토크쇼에서 나왔던 문재인의 전 국민을 기절초풍시켰던 답변. 집값이 통제되고 있고 집값이 전국적으로 안정되고 있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핫바지에 바람 새는 소리. 이것을 집중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각종 통계를 들이대면서 많은 젊은이들과 서민들을 좌절시키는 이 엄청난 부동산 가격 폭등,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정부의 무능력, 왜 대통령은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집값이 하락한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는가? 자, 다섯 번째, 대국민 북한 이 평화 사기극의 실체를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따져 물어야 됩니다. 북한에게 조롱당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을 보고 웃는 것, 오지랖이 넓은 것, 가장 최근에는 주제 넘은 분수,
무슨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중재자니 무슨 김정은이가 이 신종 4개의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포함을 해서 이 4개로 위협하는 이 사태에 관해서 대통령이 침묵을 하고 있는 이런 비겁하고 무능한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군사 합의서 이거 전부 다 대국민 사기 문서 아니냐? 완전 거짓말 아니냐?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났지 않느냐? 어떻게 할 거냐? 북한이 신형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서 서울과 평택과 계룡대에 쏘게 되면 문재인, 당신은 대책이 있는가? 따져 물어야 됩니다. 6번째, 성장률 1.4%. 지난해 성장률 예측치입니다. OECD 36개 국가 중에서 34위, 사실상 꼴찌입니다. 외환위기 이래 성장률이 이런 식으로 추락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역대 보수 대통령들 이명박, 박근혜, 박정희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대통령들이 만들어 놓은 밥솥을 완전히 깨버리고 밥풀 하나 남기지 못하는 이 무능한 대통령. 경제 성장률이 1.4%로 곤두박질 친 것에 대한 문재인의 책임을 만천하에 기자들이 고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회견을 왜 하지 않느냐? 국민이 그렇게 개돼지 수준으로 무시받을 존재들이냐? 왜 안 하느냐? 무엇이 두려우냐? 잘 모르냐? 국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후속 질문이 없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식 기자회견이 국민들의 궁금증을 푸는 데에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따져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감사합니다.